거의 15년 동안을 이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온 라이프를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 그야말로 이 책 두 권으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 두 권 가지고. 이집트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집트에 관련된 책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셉 시대 때부터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혁혁한 공을 세운 중에 한 사람이 이 만프렛 비텍이라는 사람입니다. 만프렛 비텍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고센 땅을 거의 한 20년 동안 그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고센 땅의 위치와 그다음에 람세스는 어디고 고센은 어디고 아바리스는 어디고 거기에서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들을 발견해냈는데 이 사람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롤랜드 드버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 히스토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고고학자로서 그 방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이 모리스 카피사로라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의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비석밖에 없더라고요. 홍해 바다에 대해서 이 또 굉장히 그 파헤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홍해 바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홍해 바다가 왜 레드시가 됐고 그 홍해 바다가 왜 걸프 오브 스웨즈만 쪽이냐 이집트 앞바다냐 그걸로 잘못 알려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내산을 지금 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상당히 이분의 아티클을 논문에 많이 인용을 했고요. 저도 홍해 바다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거를 이분의 그 논문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닥터 글렌 프리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닥터 글렌 프리츠 이 플로리다에 사시는데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 한 번 제가 찾아가서 이제 만나 뵌 적이 있고 이분이 SBS 다큐멘터리 할 때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25년 동안을 이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온 라이프를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 그야말로 이 책 두 권으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 두 권 가지고. 원래는 그 US 에어포스의 국왕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 시내산을 파헤치면서 이제 환경 지리학 박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파헤쳤죠. 그다음에 티모티 마흔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영화 만드는데 온 라이프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영화 만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선 오브 에비던스라는 영화 시리즈를 만들죠. 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영화 시리즈 이게 전부 출애굽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파헤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희가 이 엑소더스 아카데미 끝나고 하나 정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원하시면은 이번에는 그 모세스 컨트로버시라는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신해산의 문자는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저 데이빗 주 전도사가 이거를 AI를 활용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전부 한글로 번역해서 자막으로 깔았어요. 한글 자막으로 AI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보시기에 아마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레스 미러클 이건 홍해바다에 대한 거,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1편, 2편이 있고 Journey to Mountain Sinai라는 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서 이게 1편, 2편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진 부분입니다. 자, 이집트 학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랄지 서 플린더스 패트리랄지 알란 가디너랄지 뭐 윌리엄이라 올바이트랄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는 믿는 학자도 있고 안 믿는 학자도 있습니다. 안 믿는 학자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안 믿는 학자도. 특히 이 이스라엘 핑클스타인이라는 사람은 텔아비브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테라비브 대학 그러면은 고고학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테라비브 대학의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The Bible on Earth라는 책을 썼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은 출애굽을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은 완전히 작품이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이 캐서린 캐년이라는 사람은 이 여리고를 또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여자분인데 영국의 고고학자인데 여리고를 발굴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내린 결론은 여리고성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의 여리고성은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아까 그 존 가스탱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캐서린 캐니언이라는 사람이 뒤집었어요. 그 이론을.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은 있지도 않았다. 이 사람의 이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여리고성은 전설 따라 삼천리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야. 악영향을 끼쳤죠. 악영향을. 그런데 이 믿음의 학자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시 뒤엎었어요. 그걸 다시 뒤엎었다고. 이 사람이 이 측정한 날짜가 틀렸다. 데이트가 여리고성의 데이트가 틀렸다. 그래서 이분이 데이트를 수정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맞다라고 다시 재확인해 준 분이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이 믿음의 학자입니다. 지금 91세 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분도 만나 뵀어요. 뉴욕에서 살고 계시는데 정말 믿음이 투철하신 분이고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이에요. 평생을.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이 제임스 호프마이어라는 분이에요. 이 제임스 호프마이어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의 그 석학이면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책을 거의 한 20권을 썼죠. 책을 그 방면에 20권을 썼다면 뭐 엄청난 업적이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 믿는 학자입니다. 이분도 제가 만나 뵀고요. 랭카스테에 사시는데 지금 뭐 73세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엑소더스 아카데미에 앞으로 이분을 모셔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자 쪽으로 이렇게 또 연구한 분 또 많이 계시는데 이 윌리엄 디보라든지 도널드 레드포드라든지 이 크리스토퍼 롤스톤이라는 사람인지 올리 골드워셔라는 사람이라든지 이 지브 헬고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또 석학으로 대학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대학자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요. 안 믿는다는 걸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 문자가 없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모세오경을 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문자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여리고성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 믿는 그 학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도올 김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올 김영옥이라는 사람. 이분이 수십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유튜브에 강의를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은 그 옛날에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탈출하고 싶은 소망을 그 옛날 이야기를 탈바꿈해서 신화적으로 만든 것이다. 내 친구들이 텔아비브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 교수들이 있는데 모세고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다 날조다. 고고학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다. 문학적인 이미지네이션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랬어요. 고로 기독교는 거짓 종교다라고 공론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 친구 텔아비브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 교사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 중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창세기가 안 믿어져서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창세기가 안 믿어졌어요. 창세기가 안 믿어진데 성경의 다른 부분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창세기를 건너고 나면 또 출애굽이 기다려요. 출애굽도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지리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더더군다나 21세기의 이 젊은 사람들은 맥센스 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분들은 또 믿음의 학자들입니다. 피터 젠트리라든지 두안 가르시니 브라이언 리켓이라든지 데이비드 로리라든지 더글라스 페트로비치 제가 이분하고 지금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는 분 특히 히브리어가 알파벳의 기원이다라는 책을 쓰고 또 출애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지금 세 권째 썼는데 그 책 세 권이 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미준서에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준서라는 건 참고로 이 강의는 네 번으로 끝내지만 미준서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토픽별로 하는 강의가 미준서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분 정도 계시고요. 계속적으로 3주마다 한 번씩 토픽별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제 문자에 대한 강의도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페트로비치가 이 세계 최초의 알파벳, 그래서 월드 올드스트 알파벳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히브리어, 세계 최초의 알파벳 히브리어다.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문자가 고대 히브리어다. 고대 히브리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대 히브리어가 페니키아 문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자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식으로 다 이렇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증명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반면에 안 믿는 쪽의 그 학자들은 고대 이런 그 시내산에서 그 문자가 히브리어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다. 한참 후에 페니키아어로 생겨서 페니키아어가 저 알파벳으로 발달된 거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건 사실이 아니다. 페니키어가 500년 후에 출애굽 일어나고 나서 500년 후에 페니키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페니키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500년, 600년 후에 모세 오경이 쓰여진 것으로 봐야 된다. 고로 모세오경은 신화적인 내용이 많다. 구두로 전해온 거를 썼기 때문에 못 믿을 만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듯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잘 이해했다. 언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의한 것 중에 언어가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이게 이 미국에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인데 이런 사이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40년 됐는데 40년 오면서 무슨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이 됐고 군사가 발달이 됐고 우주가 발달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학교 교육이 발달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더 잘하는 나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더 이상 놀라움을 주지를 못해요. 정말 이 신학적인 부분, 성경에 대한 연구 부분이 탁월하게 발달돼 있다. 그리고 이런 그 문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신학이 너무 잘 발달돼 있고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그 성서 고고학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그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너무 많다. 구약학자, 신학학자 연구하는 사람 너무 많다. 이거를 알고는 정말 그 부분이 미국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구약학자도 많고 정말 이 분야에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사람 너무 많고 책들도 너무 많고 소프트웨어도 좋은 게 너무 많고 이런 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게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우리도 한국말로 된 거를 이런 사이트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하나하나 보세요.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을 그 고증하는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도 많고. 자, 그래서 이 모든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제 참고란 문헌들이 있는데 거의 한 수백 개의 아티클과 이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현재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바이블 익스포지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고대 근동학과 이제 구약 해석학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 한 한 클래스에 이거 클래스 하나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 예를 들어서 이게 구약 개론의 클래스인데 이 한 클래스에서 다루는 책이 7권입니다. 이게 7권이에요. 한 클래스에서 7권이. 이 각각이 530페이지, 615페이지, 780페이지, 150페이지 이래요. 200페이지. 전체 다 합치면 3200페이지예요.
이 클래스 하나를 듣기 위해서 이 책들을 거의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학기 끝에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뭐냐면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the Book of Exodus. 이게 출애굽기에 대한 이 포괄적인 연구인데 특히 이제 고대 근동학에 비추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인 부분, 지리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발견이 되는 이코노그래픽 이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학에서 발견이 되는 비슷한 성경하고 비슷한 문헌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인데 이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인용한 참고 문헌들이 거의 한 40개, 한 50개 정도 됩니다. 한 학기에.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시킵니다. 제가 그 신학 석사는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라고 한국 신학을 나왔는데 한국계 신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정말 한국계 신학교는 너무 공부 안 시키는 거더라고. 너무 공부 안 시켜요. 제대로 된 변변한 책 하나 읽는 게 없고 그리고 거의 한국 신학교는 구약학이 없습니다. 구약학 교수가 없어요. 구약학과도 없어요. 구약학과 있는 신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학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첫째, 구약학 교수가 없고 구약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좀 장황하게 책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알고 참고문을 아는 것도 이거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원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고 IT 업계에서 35년 동안을 종사를 했어요. 35년에서 거의 아마 4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23년도에 63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했어요. 왜? 이 신해산에 관련된 거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은퇴를 한 3년 빠르게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은 사실 은퇴 나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70세에 은퇴해도 되고 75세에 은퇴해도 되는데 제가 은퇴를 좀 빨리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신해산에 대한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2019년에 세마포 호더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신해산을 6번 방문했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경부터 이제 출애굽 학교 엑소더스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리고 신화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다, 팩트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사우디 신해산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됐고 한 이제 5년째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바이블 익스포지션에 이제 PhD 과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로 이제 공부를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강의하고 있고 제 일상이 그렇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시간은 전부 거기다 쏟고 있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캔안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캔안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